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과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오는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색 선거운동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 후보들을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들어간 개성 넘치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약에서도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광양만권 연합 등 현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각각의 공약과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들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에 대해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와 관련해 새누리 이정현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는 폐지를, 더민주 노광규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후보들은 서로의 자질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구이승 후보는 노광규 후보를 겨냥해 최근 언론인 고소 건의 적절성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그 취지가 왜 나에 대한 보도는 적느냐, 상대 후보는 좀 많더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고발이 된 것을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냐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 위중할 때 사실은 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노광규 후보는 이정현 후보를 상대로 역사 교과서 발음과 관련한 입장을 물으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 아니라는 말씀 또는 순천 시민이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정식으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에 이정현 후보는 노광규 후보에게 시장 중도 사퇴 전략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반격했습니다. 우선 노광규 후보는 시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약 9억 5천억 원 정도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더 잘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보람 있게 그렇게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후보의 수성이냐, 야당 후보의 탈환냐를 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순천시 선거구.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산적한 현안 사업과 성공적인 해결 방안, 후보들의 적절성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의 주요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장에서 만났습니다. 뜨거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만큼 후보자 간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당선 후 입법 활동은 어느 분야에 집중할까? 우선 우윤근, 유현주 후보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고 권력 독점, 또 자본 독점, 기회 독점을 고치는 데 앞장서고 최우선적으로 경제 민주화 입법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서민들은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고서는. 정인화, 이승한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습니다. 민생 안정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한 입법의 제 첫 번째 입법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광양, 곡성, 구례를 대표하는 일꾼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핵심 공약으로 이승한 후보는 광양제철소, 배후 철강단지 조성 등 주로 지역개발 계획을 내놨고, 우윤근 후보는 임기 중 국비 10조 원 확보와 곡성 철도박물관 건립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윤화 후보는 삼진강을 중심으로 광양, 구례, 곡성의 연계발전 프로젝트 구상에 초점을 맞췄고, 유현주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농민연금 20만 원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정윤화 후보는 수도권 토론에서 서로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천공대 이전 반대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우윤근 후보께서는 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순천과 광양이 상당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인 한 사람이 대학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실 때 세풍산단이 굉장히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만 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느끼지 못하신가요? 행정개발본부장 때 4천억 원의 돈을 빌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유현주 후보는 야권 분열을 둘러싼 이전 투구를 힘줘 비판했고, 호남의 정치는 무능하고 못난 야당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진흙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고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승환 후보는 시종일관 여당 국회의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받게 된다면 광양 곡성구례는 선거혁명 1번지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 지역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여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을 백무현 후보 측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인연을 계기로 광주 전남 지역 총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문 전 대표에게 총선 지원 유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문 전 대표가 여수를 방문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총선 기간 호남 방문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가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문 전 대표의 여수행 여부에 따라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한 전국 단위 총선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사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 5일 전인 오는 8일부터 9일 이틀간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선거인 명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선거철이면 흔히 보는 시끄러운 차량 유세 대신 후보가 직접 노래를 부르며 유권자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며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을 권남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거리에 혼자 서서 통기타를 치며 홀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름도 번호도 없는 상의에 노란색의 밝은 이미지를 좋아해 골랐다는 모자. 어깨띠를 매지 않으면 국회의원 후보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화면이 달린 유세 차량도 대열을 맞춰 인사하는 선거 운동원도 없지만 노래로 인사를 하며 부지런히 걷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장날을 맞아 지역구 유세 차량이 총출동한 시장 앞.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로터리를 돕니다. 앞에는 앰프를 달고 배달 가방엔 깃발과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유세 차량이 가기 힘든 골목길을 누비며 운전과 인사를 동시에 합니다. 법정 선거 비용 준수하고 그 선거 비용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었습니다.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는 국회의원 토론회장까지 하얀색 머리띠를 두른 머슴 복장으로 등장했고, 또 다른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은 길거리에서 막춤을 추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자신만의 방식으로 홍보에 나선 후보들의 이색 선거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제20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담긴 공보물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고 또 일부 공약은 이른바 묻지마 공약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가정 학생은 6천여 명, 1년 전보다 21%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다문화 가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어촌 지역인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 후보자들 공약에는 다문화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에 이렇게 유세를 하시는 지원자 후보자들 보면 그 공약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인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박성만 후보가 다문화 가정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남 완도진도 선거구 총선 후보자들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공약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술합니다. 대부분 딱 한 줄, 구체성도 떨어지고 예산 확보 방안은 물론 공약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장애인 인식이 정말 없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공약 이행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를 찾은 가족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펜션에 투숙하고 있던 64살 오모 씨 등 일가족 8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이들이 전날 오후 경남 하동 화계장터에서 굴 등 해산물을 먹고 저녁 8시쯤 숙소로 돌아와 여수의 한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생선회를 한 차례 더 먹은 점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출범에 맞춰 금호석유화학이 여수산단 내 여수 제2에너지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300억 원을 투입해 오늘 준공식을 가진 여수 제2에너지는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로 시간당 1,710톤의 증기와 300메가와트의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증설로 추가 증설이 진행 중인 금호 P&B화학과 미쓰이화학에도 안정적으로 증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자발적 도움을 받아 순천 부읍성 상징화 사업을 위한 옛 성돌 모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조선시대 순천 부읍성 성을 구성하던 성돌이 일제에 의해 도심 하수구와 도로주택가, 정원석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향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 5개 동지역의 산재에 있는 성돌을 모읍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기증받은 성돌을 순천 부읍성 복원을 위한 서문터와 역사사료관, 시민광장 등지의 상징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냉동 냉장 창고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양항 농식품 유통산업지원팀을 냉동 냉장 창고 건립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하고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는 350개 화주업체에 대한 접촉과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양시는 실제 창고를 사용할 화주업체들과의 협약이 선행돼야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한 많은 업체들을 확보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여수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회항한 조국호가 오늘 오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오전 조국호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오후부터 여수 검은도 항로에 해당 선박을 재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당초 어젯밤쯤 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오늘 오전까지 결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 징수 실적 등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3,069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징수 기록을 달성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검은도 해풍쑥을 개발하고 판매해 지역 농민들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토 산업 육성 사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